현대차그룹이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자라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죠. 충전 기술력도 그렇고 이 작은 나라에서 전기차 수출액 4위를 기록했다는 것도 그렇고 미국 점유율이 테슬라에 이어 2위인 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심지어 모델별로 평가도 좋고요. 국가별 전기차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선 현대차그룹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BMW나 토요타 같은 회사들이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모두 틀린 게 아니었고 충분히 합리적인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묵살당해왔던 이유는 뭔가요? 전기차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이죠. 전교 1등이 시험 문제가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 학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반에서 꼴찌 하는 애가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걸 누가 들어주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테슬라나 현대차가 전기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으면 전 세계적으로 요동쳤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현대차그룹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반대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게 꽤 중요한 내용이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은 뭔가요? 현대차가 엔진 개발 부서를 폐지하고 내연기관 모델 출시도 중단하고 전기차로 올인한다는 거였죠. 여기엔 배터리 전기차도 있고 수 전기차도 있는데 최근에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내연기관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내연기관 개발을 전면 중단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건 루머라고 합니다. 알버트 비어만이 원래는 현대차그룹의 사장 겸 연구개발 책임자였는데 지금은 기술 고문직을 맡고 있거든요. 최근에 호주 자동차 전문가랑 인터뷰를 했는데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위상을 유지하려면 내연기관 개발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현대차는 내연기관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의문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조만간 유로7 기준이 시행될 건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유로6 기준보다 90% 정도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는 거라서 개발 비용뿐 아니라 개발 자체가 어려운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건지도 언급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다음 배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엔진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유로7 기준을 충족시킬 거라는 거고 이 소리는 내연기관 엔진 개발에도 꽤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는 거죠. 기존과는 확실히 다른 내용입니다.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팔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고 엔진 개발 부서를 폐지시키기도 했는데 결국 새로운 엔진을 개발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지난 5월에도 비슷한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하면서도 내연기관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38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랑 반대되는 발표를 하니까 뭔가 느낌이 좀 다르죠.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자인 회사이기 때문에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테슬라처럼 수차 개발은 멍청한 거고 내연기관차는 곧 중단한다고 말했으면 오히려 이해가 잘 됐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주는 시사점이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사업적인 측면인데요. 테슬라랑 현대차그룹이 명확하게 다른 점은 뭔가요? 테슬라는 순수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고 현대차그룹은 내연기관차랑 순수 전기차 다 만드는 회사죠. 이 소리는 결국 뭔가요? 둘 다 잘 돼야 현대차한테는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를 마냥 배제할 수는 없는 입장인 거죠. 이건 사실 당연한 행보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엄청 많아진다고는 하는데 정작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는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2025년에는 전기차 비중은 13.2%밖에 안 될 거고요. 2030년이 됐을 때도 31%밖에 안 될 거라고 합니다. 30%를 먹겠다고 70%를 버린다? 이거만큼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딨겠어요. 내연기관차 시장을 어쨌든 몇십 년 이상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엔진 개발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엔진 개발을 해야 시장 대응도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전기차를 늘려야 한다는 쪽의 주장은 뭔가요? 야, 지금 이상기후가 이렇게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전기차를 늘려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런 거죠. 반대로 그래도 전기차는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뭔가요? 전기차도 결국 전기로 가는 건데 전기 생산이 친환경이냐?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광물은 어떡할 거고 말로만 친환경이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차잖아. 이런 거죠. 저도 전기차 내용을 오랫동안 다뤄오면서 그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복기해보고 자료도 새롭게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는 왜 이렇게 의견 충돌이 많을까 생각해봤는데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려면 합의점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이 합의점을 찾으려면 근거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정말 많이 참고를 해야 하거든요.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신이 들 정도로 의견이 모아지는데 전기차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제조사들이 전기차에만 올인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고 현대차가 내연기관차를 포기 못하는 이유도 이런 거죠. 모든 제조사들이 전기차만 만들겠다고 선언하려면 자동차를 주행할 때뿐 아니라 자동차를 생산할 때도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친환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연기관차만 있을 때 하이브리드 차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이때 하이브리드 차가 친환경 차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내연기관차보다 배출가스를 내뿜는 게 적기도 하고 배터리 원재료인 광물도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물 소진 문제도 사회적으로 떠오르지 않았던 거고 그렇다고 인프라 문제같이 사용성 문제도 없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가 친환경 차고 이 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누군가 친환경 차라고 주장하면 아니라고 반박하는 사람들과 자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운행 중에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다는 건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생산까지 생각한다면 그리고 전기 발전까지 생각한다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반복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이게 차종별로 너무 편차가 큽니다.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광물 채취부터 재련, 자동차 생산, 운행, 유통 과정 이런 걸 모두 다 포함했을 때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낸 건데 이것만 보면 순수 전기차인 아이오닉 5가 가장 적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또 어떤가요? 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것도 방금 보신 자료처럼 주행 과정이랑 생산 과정까지 다 고려한 자료입니다. 여기서는 또 투싼 디젤보다 순수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 X가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까지 줄이지 못하는 이상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반박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전기차가 친환경차라고 완전히 인정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도 완전 올인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또 늘리고 있는 게 뭔가요? 하이브리드 차죠. 지금 하이브리드 차 시장도 전망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하이브리드 차를 전기차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로만 볼 건지, 아니면 전기차를 넘어서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가 될 건지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 하이브리드 차도 잘 만들기만 하면 주행 중 탄소 배출량이 전기차만큼 줄어들 수 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가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했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낸 건데 토요타 캠리가 아이오닉 5랑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걸 좀 넓게 봐야 하는 이유가 내연기관차 비중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차 비중이 죄다 하이브리드 차 비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이건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솔린 하이브리드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에는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가솔린하고 LPG를 같이 쓰는 방식도 있고요. 최근에는 디젤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것도 카이스트에서 개발을 했단 말이죠. 연료만 쓰는 내연기관차들이 죄다 하이브리드 차로 바뀌면 지금보다 탄소 배출량도 당연히 줄어들고 연료의 총 사용량도 줄어드니까 석유 정제를 하는 일도 줄어들면서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의 총량도 줄어들 겁니다.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결국 지구가 온실가스 같은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병들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 전기차보다 일단 확신이 있는 하이브리드 차로 배출가스 총량을 더 빨리 줄이면 이것도 어쨌든 환경에는 좋은 거라서 이게 오히려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는데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차주들도 하이브리드 차로 넘어가는 게 좀 더 거부감이 덜합니다. 왜냐면 그냥 내연기관차 타듯이 타면 되거든요. 심지어 똑같이 기름을 넣는데 연비도 훨씬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늘고 있는 거겠죠. 지난 7월 판매량을 보면요,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16,000대에 달했습니다. 친환경차 판매 비중의 53.9%를 차지한 겁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전기차는 친환경차 비중이 33%를 차지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지금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는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갑론을박이 치열해서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징검다리 역할만 할지 아니면 미래 사회에서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대체할지는 다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하이브리드 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하는데 어떤 나라는 하이브리드 차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대차가 내연기관 엔진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내연기관차 시장하고 전기차 시장을 모두 잡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사업 전략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투트랙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기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BMW나 토요타 같은 회사가 아니라 선두자인 현대차 그룹이 내연기관 개발 의지를 보여서 더 와닿는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